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5일 오전 11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1시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독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전라도 지역에서도 고향 출신인 이낙연보다도 이재명 지지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중도층의 이 표심이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도층에서 정당 지지는 이 민주당이 높은데 또 문재인을 반대한다는 점에서는 또 보수와 결이 같습니다. 중도의 방황이라고 그럴까요? 아직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 그러면서도 2022년에 야당 대통령 후보를 찍어가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당 찍겠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주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여론이 그쪽으로 확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사는 항상 전화조사원의 인터뷰로 이루어지는데 전국에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했고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는 최근 들어서 갤럽 조사에서는 37, 8, 9% 요 수준을 항상 유지하고 있고요. 잘못한다는 잘하고 있다는 39%, 잘 못하고 있다는 5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리얼미터가 들쑥날쑥 하는데 저는 한국갤럽을 믿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은 5천만 명의 여론을 대변한다고 봐야 되니까 이 들쑥날쑥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규모가 크니까요. 그러니까 갤럽 조사를 저는 신뢰한다 이거죠. 대통령 직무 잘하고 있다 39, 잘 못하고 있다 52. 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가 1% 늘고 잘 못하고 있다는 지난주에 비해서 그대로네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일관된 3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래도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해도 잘한다면서 지지하는 층이 누군지를 중점적으로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역별로는 역시 광주 전라도가 잘하고 있다가 74%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잘하고 있다가 많아요. 40%. 그리고 40대가 48% 아주 철옹성입니다. 잘하고 있다 48, 못하고 있다 43. 그다음에 직업별로 잘하고 있다가 역시 사무관리직,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는 사무관리직에서 잘하고 있다가 47%입니다. 생활 수준별로는 잘하고 있다가 비교적 높은 측이 생활 수준이 중층 또는 상중성이고 잘 못하고 있다가 높은 쪽은 특히 높은 쪽은 하류층입니다. 하부층. 못 사는 사람일수록 문재인 싫어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권 좋아하는 이런 바깥에 알려진 것과는 다른 현상이 지금 일관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언급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중도층에서 잘하고 있다가 36, 못하고 있다가 56입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민의힘 지지로는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또 비판적인 사람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교신을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유가 있으니까 지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인 게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35%. 그러니까 내년 대통령 선거도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면은 여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게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다 6, 복지 확대 6%. 이게 역시 높습니다. 복지. 최선을 다한다 4%, 기본에 충실하다 3%. 그 다음 뭐 별 뚜렷한 게 없고, 북한 관계를 잘 다룬다는 게 옛날에는 1번이었는데 요새는 그 뚝 떨어져 가지고 한 2% 됩니다. 반면에 못한다고 보는 사람은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이게 21%. 경제 민생 문제 해결이 부족하다. 12%. 북한 관계를 잘못 다룬다. 9%. 자, 정당 지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6%. 찍을 정당 없다. 28%. 국민의힘 22%. 정의당 5%. 국민의당 4%입니다. 이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꽤 높은 걸로 나오는데 한국갤럽에서는 일관되게 이 정도입니다. 36대 22, 36대 22 정도인데요. 이번에 서울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시장선거가 있으니까 서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21, 국민의당은 3, 더불어민주당은 36%나 됩니다. 정당 지지도만 가지고는 서울시장 후보가 여당에서 나오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사람을 내세워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은 요새 안철수 후보가 1등을 달리는데, 이 안철수 후보가 소속된 당은 국민의당인데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이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보고 찍지 않고 사람 보고 찍는다고 한다면은 범야권 단일 후보가 유력하다. 아주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래 이 정당에 대한 불신이 높으니까 인물 위주로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수 진보 떼고 중도의 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국민의당이 6%, 국민의힘이 20%, 민주당이 30%입니다. 그리고 이 무당층이 많습니다. 무당층이 33%나 됩니다. 요게 중도가 방황하고 있다는 증거죠. 중도가 문재인을 기준으로 하면은 반문재인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정당 기준으로는 역시 민주당 지지가 높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조직의 힘에 비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이 상당히 지리 멸렬상을 보이고 있다. 이 정당 이미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이 참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게 조금 위험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국적으로는 가덕도 신공항 반대가 37%, 찬성이 33%, 대구 경북지방에서는 반대가 51, 찬성이 30이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찬성이 49, 반대가 30. 이 경상도가 갈라졌습니다. 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지고 경상남도 지역과 경북 지역이 갈라졌어요. 이게 이 정권의 노림수입니다. 경상도를 분할시켜야 됩니다. 경상도가 합쳐져 가지고 야당 후보를 지지하면 매우 불리합니다. 이 가덕도 공항 카드는 경상도 분할책인데, 여기에 야당, 특히 국민의힘이 대처를 잘 못하는 바람에 말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도가 분열됐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열됐다 이거죠. 자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27, 이낙연 10%, 윤석열 9%, 안철수 5%, 홍준표 2%고 국민의힘은
없습니다. 한 5명 빅5에 국민의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독주하는 이재명 씨가 특히 높은 데가 인천, 경기 41%, 광주, 전라도에서 32%입니다. 이게 흥미롭죠. 광주, 전라도에서 이재명 32, 이낙연 29입니다. 대구, 경북도, 대구, 경북은 골수 야당 그리고 반문재인 지지층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이재명 지지는 23%나 됩니다. 이낙연 6, 윤석열 10.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대구 경북에서도 1등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이재명 씨가 1등입니다. 이러면은 전라도, 경기도 그리고 경상도에 상당히 단단한 지지 기반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내년 대선에 대한 기대인데 현 정권 유지하기 위해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겠다 40%, 정권 교체 위해 야당 후보 당선시키겠다가 46%, 다만 여기서도 40대는 정권 유지해야 된다가 57%, 20대와 60대 이상은 50%대 이상의 압도적 의견으로서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습니다. 여기서도 중도가 중요하죠. 중도를 보면은 현 정권 유지 36, 정권 교체 51. 역시 중도가 정권 교체 쪽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는 또 민주당이 높다. 아주 이중적입니다.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해 드리면은 지금 한국의 정치 여론이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꿈틀꿈틀대면서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아직 관망하는데 대충은 반문재인은 확실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강한데 이분들을 모아줄 세력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범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범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희망이 생기고 또 인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4월 서울시장 선거가 매우 중요한데 제일 걱정이 요사이 신문 광고 등을 보면은 사전투표 반대자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투표 반대하면은 사전투표율이 떨어지는데 이게 누구에게 치명적이냐? 간신히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이 반문재인 세력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은 가만히 있어도 조직표가 있으므로 지금 여론조사에서 플러스 10%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낮아요. 40%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표차로 말한다면 한 몇천 표 또는 몇백 표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전투표 하지 말자 하면은 투표하지 말자는 이야기로 들려가지고 야당 후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덜 나가게 된다. 그러면 지는 거죠. 트럼프가 진 이유죠. 트럼프가 사전 우편 투표는 불안하다, 부정이 있다 하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하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사전 투표를 덜 하는 바람에 경합주에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졌다. 지금 문재인을 확실하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사전투표 반대론을 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